안녕하세요. 호평동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선두주자하고 있는 피터팬이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 3법. 최근에 2020년도 7월 31일 날짜에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뉴스와 시사 칼럼, 기사, 심지어 이제 블로그에서도 많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은 되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중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이미 시행이 됐죠.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이제 명제가 이렇게 정해졌으니 조금이라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임대차 3법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면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많길래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따라오세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 3법 시행일은 2020년도 7월 31일 날짜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임대차 3법 법이 지금 세 가지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두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로는 전월세 신고제. 지금 제가 세 가지의 임대차 3법에 대한 큰 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가장 이슈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중점을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이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첫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 보통 저희가 이제 전셋집을 들어가거나 월세집을 들어갈 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24개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습니다. 보통적으로 24개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맺는데 제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으로 A라는 집에 임차를 했어요. A라는 임차를 하고 잔금일로부터 24개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진행되는 건데 집주인이 만기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전부터 그 집은 이제 내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만기 때는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러면 여기 동네에 정부 쳐서 산지 조금이라도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또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학군으로 이쪽 지역을 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이쪽으로 전학을 왔는데 갑자기 또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된 내용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2년간 총 24개월 동안 임대차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은 세입자는 어쩔 수밖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4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이런 또 단서가 붙어 있죠. 이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 사유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9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만 예치를 해두고 만기 때 받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월 차임액을 납부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가 되어 있으면은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 내용은 이제 또 보상에 대한 규정에 따라 또 보상 금액이, 세 번째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갭투자죠. 갭투자로 이제 물건을 샀다가 세입자의 전세 만기 시점에 그 집을 입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총 아까 4년에 걸쳐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매수인이 거기 집을 이사를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한 합의와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해 임차인을 퇴거를 시키고 새로운 매수인이 그 집을 들어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예를 들어 이거는 그 내용이죠. 지금 임차인이 A라는 집에 임차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 A라는 집에 거주를 하지 않고 또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전대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전대인, 즉 임대인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내용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그 법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굉장하게 민감한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거 같은 사안은 이제 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초점을 잡고 한번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은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 목적물에 대한 파손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요번에 장마철 태풍, 강력하게 또 태풍이 또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주택이 멸실이 되거나 일부가 임대차 목적물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으로는 7번째 한번 보시면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자체가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철거를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겠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전부 다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 또 이 9가지가 지금 법 시행안이 지금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판례도 없을 뿐더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을 모아왔으니까요.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자, 이제 임대차 3법 Q&A. 임차인이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 이 질문을 먼저 보시기 전에, 원래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이나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은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2020년도 12월 10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4년 살고 있었던 경우 법 개정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 좀 보시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법 시행 후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20년도 9월 말일 날짜가 만기인데 제가 이제 9월 중순 되니까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법 시행 후에 계약 만료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았으면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향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아까 통상적으로 24개월을 임대차를 거주를 하면서 서로 임대인도 바쁘고 임차인도 바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갱신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면 자 여기서 보면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번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돌아오고 좀 있으면 갱신이 되니까 이때는 전세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제스처와 액션이 아무것도 없이 갱신이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연장이 되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사유가 있었죠. 임대인이나 아니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거기 임차 목적물을 거주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았더라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여러분들도 임대차로 전셋집을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임대차 만기 시점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는 이제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임대차 목적물을 더 거주를 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계약갱신 연장에 대한 얘기를 거의 전화 상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좀 하는 방법은 특별하게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화로 해서 연장을 해야 되니 아니면은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메신저 그런 특별하게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만기 시점이나 나중에 추후에 분쟁을 좀 더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말이나 문자, 서류,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증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핸드폰 문자나 메신저
이런 배달 증명이나 우편 등을 좀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계약서를 지금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서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2년의 임대 계약 기간은 보장이 되고 그 전에 받았던 대항력에 대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임대인분이나 임차인분이 계약 갱신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라는 그런 애기가 오고 가고 한다고 하면은 계약서를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는데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하여서 갱신 거절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편법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제 법 제도 위에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현업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는 있지만은, 이번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이 법 사이 자체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의사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기 목적물 주택 거기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입자를 맞췄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한마디로 갱신 거절을 했죠.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임대인이 거기에 대한 요구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폐거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객관적인 범위와 규정은 따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고는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제 좀 더 알고 짚고 넘어가자 하는 취지로 이 늦은 시간에 동영상을 또 이제 촬영을 해서 올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요 아래쪽 댓글창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정말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조금 되셨다고 하시면은 이 아래 버튼 구독 버튼 누르셔서 앞으로 부동산 정보는 호평동 피터팬과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